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 토론회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진행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저희는 지금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바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곳 시장으로 왔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는 그런 곳이고요. 네.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들르던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전통시장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울산 전통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워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최상 씨와 함께 장터 원정대를 이끈 장터 요정입니다. 서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뾰로롱 장터 요정입니다. 이 장터 원정대를 하면서 울산의 전통시장 곳곳을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저에게 참 반갑고 푸근한 곳입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상인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서영 씨가 정말 말씀대로 시장 이곳저곳을 누비셨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더 애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울산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애쓰고 계신 울산 중소벤처기업청 안희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연말이라 올해 지원 사업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네. 또 내년도 지원 사업도 선정 평가도 하고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 내수 촉진을 위한 동행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현안 사항도 챙기고 있고요. 네, 정말 또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이야기가 있고. 끝나지 않네요. 정말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년몰 양로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대표님께서는 이곳 청년몰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떤 곳이죠? 맞습니다. 제가 청년몰은 항상 출근하던 곳이어서 너무 익숙한 장소인데요. 이 익숙한 장소에서 이렇게 낯선 풍경을 보게 되니까 네. 내일부터는 더욱더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긴장되기도 하지만 청년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재미나고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희원 팀장님, 네. 울산에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네, 그 전통시장 상정과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지역은 전통시장이 39곳, 그다음 상점가가 12곳으로 총 51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고요. 네. 이 중에 그 29곳이 상설시장이고 태화종합시장 등 10곳이 5일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합쳐서 51곳이 있는 네. 거군요. 네. 어쩐지 우리 곁에 꼭 하나 정도는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이래서 들었나 봐요. 요즘에는 시장에서 청년 사장님을 뵙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양로아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시장에 오셨나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는 청년 상인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서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전통시장에 동행축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 최준복 단장님을 알게 되었고 단장님께서 시장에서도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저에게 시장은요. 엄마 손잡고 따라가서 콩나물도 500원어치, 네. 두부도 뭐 반목 맞아요. 이렇게 살 수 있었고 그 우뭇가사리 같은 콩국을 한 대접으로 파는 곳이기도 해서 정말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친구들은 마트에 그냥 따라가서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협동조합을 이 시장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전통시장을 돌면서 대표님 말씀대로 젊은 세대지만 이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게 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서영 씨, 장터 원정대가 이번에 끝났잖아요. 감회가 어떠세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장터 원정대를 통해서 울산 시장을 널리 알리고 시장의 숨은 맛집과 즐길 거리들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게 큰 성과였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기간 함께했던 코너여서 아쉬우실 만한데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걸음을 옮겼다고요. 맞아요. 또 다른 인물을 부여받고 이 장터 요정이 시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요즘 전통시장이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혹은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이유 있는 변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까요? 차별화된 전략과 변화된 분위기, 지금 전통시장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새 옷을 입고 손님을 기다리는 전통시장의 달라진 모습, 직접 확인해 보시죠. 맛있는 먹거리와 싱싱한 채소들, 우리가 시장에 갈 이유는 충분한데요. 그리고 여기 조금 특색 있는 상품으로 손님을 끄는 곳도 있습니다. 식육점을 운영하고 계신 주승규 사장님, 가게 특성상 찾아오는 손님을 맞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답니다. 여기 엄청 예쁜 한우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네.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어떤 게 특별한가요? 저희가 뭐 매장을 차려놓고 손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제가 직접 조리를 해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작년, 재작년에는 부끄럽지만 홈쇼핑에서 나가서 제가 만든 제품을 한 27만 개 정도 팔았습니다. 오, 한우 차돌박이도 있네요, 여기. 네. 사장님이 1차로 조리해서 만드는 밀키트들인데요. 한우국밥부터 우거지 해장국, 그리고 갈비탕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직접 이야. 제가 만들어요.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온라인 판매 중인데 네. 사장님, 이거 해두고 볼 때마다 뿌듯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자식 같아요. 얼마나 뿌듯하세요? 아드님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매출이 한 30% 정도가, 한 25, 30% 정도가 온라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단골들이 쌓이고 또 재구매가 들어오니까 그럴 때 좀 보람도 느끼고 소개로 오는 거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 어려움을 겪으며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섰다는 사장님.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 판매로 가게 매출도 훌쩍 상승했습니다. 와, 그리고 갈비탕도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지금 당장 끓여 먹고 싶은? 이거 진짜 강하지. 지금 밥 먹어야겠는데요? 뭐 상인회나 뭐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매장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 지원을 나와서 좀 단위가 크게 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지하는 이제 부위들만 썰어놓은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말연시 선물로 잘 나가는 한우 세트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인기 품목인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가게 이미지도 좋아지고 손님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암시장 우리 저기 멀리 계시는 분들 수암시장 멀다고 안 오시지 마시고 자주 와주시고요. 행여 뭐 거리가 멀어서 바빠서 못 오신다 싶으면 수암시장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수암시장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또 농수산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암시장으로 오십시오. 많이 오세요. 시장이 달라져야 하는,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곳 울산 번개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핵가족 시대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손님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가게도 있습니다. 손이 알록달록했는데. 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찬이 되게 이뻐요. 이곳은 시선을 사로잡는 깔끔한 진열은 기본이고요. 반찬을 조금씩 담아 판매를 하고 있어서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역 특성상 고령화가 많아요. 예,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여기 공단이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다 수암시장이나 신정시장으로 가서 사 먹었다고 오시는 분들이 근데 생겨서 좋다고 그래요. 다행히.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반찬은 대략 30가지. 베테랑 주부 경험을 살려 얼마 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가게 문을 연 지는 4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단골까지 생길 정도라고 하네요. 또 연령층은 여기가 젊은 층이 없어요. 조금 뭐 젊은 30대, 40대 분들이 많은 소비층이 좀 높을 텐데 보통 사가시는 분들이 50대 후반, 60대. 네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모르죠. 그 좀 3, 40대 연령층이나 네. 하다못해 20대도 이제 네, 1인 네. 가구가 많잖아요. 네. 지금 저희 시장에 디지털 시장으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네이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시 검색을 하시면 번개시장 검색을 해도 되고 쇼핑으로 들어가서 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번개시장, 울산 번개시장. 울산 번개시장. 오, 울산 번개시장 네. 협동조합.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반찬 가게도 한번 검색을 제가 해볼게요. 네네 검색하니까 오, 나오죠. 이렇게 다 떠요. 네, 선생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들 네, 맞죠? 다 수제 반찬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집에서 주문을 할 수 있네요. 네네. 사장님의 정성스러운 반찬은 온라인 주문도 가능한데요. 현재 판매에 참여하는 가게 수는 20곳, 품목은 80여 가지나 됩니다. 녹색 검색창으로 검색을 하시면 번개시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검색을 하시면 되고 또 깨똑깨똑 아시죠? 그쪽으로 검색을 하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정성껏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전화시장. 요즘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화시장은 바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싹 공사를 해주고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전화시장 상인회 회장 이영필입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네. 전화시장 이 바닥부터 싹 깔끔하게 변신을 했던데 예. 자랑해 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예, 보여지는 환경이 진짜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성화, 첫걸음 사업 시작으로 친절과 환경 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까지 고객 감동까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우리 처마 요 기아 형식으로 싹 바꿔놨죠. 간판이 또 눈에 들어오게 예쁘게 크게 돼 있어요. 네, 예. 간판 요것도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요것도 가격 원산지 표시도 정확히 된 것을 보시고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바닥은 지금 당장 걷고 싶을 만큼 이전과 비교해 훨씬 깨끗해졌고요. 원산지와 가격 표시는 믿고 살 수 있게 신뢰도를 높입니다. 새로 바뀐 간판도 시장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죠. 반응은 좋죠. 아무래도 원산지 표시도 있고 가격 표시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다 좋아해요. 전화시장이 달라지고 깨끗해갖고 칭찬은 좋고 옛날에 왔다가 안 온 사람들도 또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좀 달라진 거는 맞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은 전화시장. 시장이 달라지니 분위기가 바뀌고 상인들의 표정도 환해졌습니다. 시장이 여기 들고 들어와 있으니까 시장 온 느낌이 아니라 관광지 온 느낌이 나요. 이런 변화들이 무척이나 반갑고 흐뭇하기만 합니다. 전화시장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전화시장 확인하러 한번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차별화된 전략과 달라진 이미지로 손님을 유혹하고 있는 울산의 전통시장들.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설지 이후의 변화들이 더 기대됩니다.
어떠신가요? 시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구나, 혹은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시장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고객들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정말 시장이 달라지고 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손님들 발길도 주춤해졌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향한 갈망도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팀장님? 네,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더 힘들었거든요. 실태 조사를 보면은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전통시장 전국적으로 36곳과 점포 8,000개가 폐업을 했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전통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유례없는 위기였죠. 근데 다행스럽게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 디지털 전환을 서둘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도 끝나고 또 덕분에 전통시장도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요즘은 온라인 주문이 필수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마켓에서 전통시장 품목을 살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이 되고 있는 변모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밀키트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또 맛까지 인정받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네, 밀키트는 바로 끓여 먹을 수 있어서 1인 가족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참 좋고요. 소포장된 반찬도 재구매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먹기에도 간편하고 잔반도 남지 않아서 손님들에게 반응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전통시장들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런 밀키트나 소분된 반찬을 소비하는 게 저여서 그쵸. 저는 정말 이런 변화가 반갑지만 사실 우리가 시장이 변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간판도 굉장히 예뻐졌고 맞아요. 깔끔해졌고 정말 쾌적해졌습니다. 이건 혹시 어떤 사업의 일환일까요, 팀장님? 네, 딱 알아보시 뿌듯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시설 개선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장 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수암시장 가시면은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맞아요. 예, 신정시장 가시면은 편리한 고객 편의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울산 종합시장 가시면은 깨끗한 그 바닥과 그 간판 그리고 조명도 저희가 환하게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얼핏 전통시장 하면은 뭐 좀 노후화되고 낡고 이런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시장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이미지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통시장의 그런 모습이 좀 정감 있고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직접 와보신 분이라면 이 변화를 더 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에 띄게 쾌적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전통시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전통시장은 외형뿐만이 아니고 네. 내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시설 사업을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선정 평가를 할 때 아예 5대 핵심 그 분야를 서비스 분야를 평가에 반영을 해서 상인들 시장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루아 대표님께 여쭐게요. 여기가 청년몰이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청년몰도 시장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키즈와 맘 청년몰은 울산 1호 청년몰이고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상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젊은 고객님들을 조금 유치하기 위해서 네. 어린이 놀이터나 수유실도 네, 수유실도 마련해 놓고 우리 젊은 고객님들의 유입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뭐 아이가 있거나 그쵸. 그리고 좀 젊은 감각이 좋다고 하시면 당연히 찾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실제로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비슷한 연령대의 상인분들이 함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되는 그런 감정의 교류도 사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대표님이 말해 주시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실 진짜 열정 넘치는 이 사장님들의 모습 실제로 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만든 전통시장 어떤 모습일까? 울산 전통시장의 출사표를 던진 꽃보다 아름다운 청년 사장님을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점점 젊어지고 산뜻해지는 전통시장.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활력을 채우는 청년 상인들. 이들의 멋진 도전기 따라가 봅니다. 청춘의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곳. 이곳은 키즈와 맘 청년몰인데요. 시장 안에 자리한 젊은 사장님들의 일터입니다. 여기 신정평화시장에 있는 청년몰은요, 2019년도에 개설을 했고 울산에서 유일하게 있는 청년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 상인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고 직업을 좀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막 조성된 공간이고요. 키즈와 맘이라는 이름처럼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들르기 좋은 아기자기한 가게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중에 1층의 색다른 공간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제가 여기 시장이라고 알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핑크핑크하게 되게 여기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신기하시죠? 네, 여기 시장 안에 지금 네. 이렇게 저희가 문화 출장소라고 이제 문화를 좀 즐길 수 있게끔 젊은 층이나 아니면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좀 만들고자 시장에다가 저희가 이런 거를 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문화 출장소는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실공예부터 향수 그리고 테라리움까지 체험거리가 다양했는데요. 이곳 상인들이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탄생시켰다고 하네요. 협동조합을 만들므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났던 거는 개인 혼자서 사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하고 이렇게 좀 MOU를 체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같이 하게 되면 훨씬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러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림을 그려서 실로 연결하는 체험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쵸, 펭귄같이 생겼죠. 나름 앵무새라고 그렸던 펭귄같이. 동글동글한 링 안에 그림을 그린 고리를 연결하면 이렇게 예쁜 모빌이 탄생됩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는 젊은 층만 계속 받았었는데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도 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렇게 청년들이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향수를 만드는 체험에 도전해봤는데요. 원액을 고르고 섞은 다음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제품을 살 수도 있다고 하네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향이 나나요? 네. 이제 요 통풍구에다 차에 통풍구에 꽂아 놓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직접 만들어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나만의 향수. 선호하는 취향에 맞춰서 향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향수가 내게 맞는지 맞춤형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얼룩을 남기지 않아요. 와, 향 너무 좋다. 네, 이 청년분들이 어쨌든 이 경제활동을 좀 많이 해야 이게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중견기업에 속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같이 나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서로 잘 되자라는 마음으로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곳 대송 농수산물시장에도 청년 상인의 꿈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카스테라 가게입니다.
이곳은 31살 김효진 대표의 일터입니다. 시장에 입성한 지 이제 7개월 차라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이제 와이프랑 중학교부터 만났는데 중학교부터 여기서 데이트를 좀 자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 좀 익숙한 공간이고 또 여기서 또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카스테라가 옛날 카스테라처럼 비슷한 게 또 많은 것 같아서 좀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간두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삶인데요. 어린 시절에 맛본 추억의 카스테라 맛을 재현해보고 싶어 가게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어른들이 또 좀 힘내라고 또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것 응원도 해주시고. 네,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많이 사주시기도 해요. 제일 큰 게 사주시기도 하세요. 카스테라 한 판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시간. 반죽부터 오븐에 굽기까지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행여나 망가질까 조심조심 칼로 자른 뒤 이렇게 고래 모양의 그림까지 찍으면 판매를 위한 준비는 끝이 납니다. 근데 왜 고래 모양인가요? 아무래도 대형 카스테라니까 저희가 고래만큼 크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한 고래를 넣은 의미도 있고 울산 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상징적인 게 고래고 그래서 저도 울산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고래를 넣게 되었습니다. 카스테라 종류는 기본 맛과 치즈 맛 2가지입니다. 연령과 선호도에 따라 손님들의 선택도 갈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종류도 출시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다음 도전이 기대됩니다. 보기만 해도 말랑말랑한 카스테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먹은 카스테라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진짜 부들부들부들하고 촉촉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통시장이 옛날 정겨운 느낌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이제 청년들이나 또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 주시면 또 다양하게 또 맛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통시장. 그들에게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힘차게 도전하는 청년 상인들 모두 힘내세요. 네, 청년들이 똘똘 뭉쳐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한 청년몰 협동조합도 봤고요. 또 대성농수산물시장에서 정말 맛있는 카스텔라 만드시는 그 사장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던데 사실 서영 씨가 젊은 청년 사장님들 많이 뵀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대성농수산물시장의 청년 상인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요즘은 자리를 잡아서 수익이 날로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청년 상인들은 일단 열정이 너무 넘치시고요. 뭐든 도전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또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청년 사장님을 떠올렸을 때 바라는 점인데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면 어디든 찾아가는 문화출장소도 인상 깊네요. 맞아요. 사실 혼자였더라면 고민도 걱정거리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뭉쳐서 만들면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협동조합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조신한 식물 아가씨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식물 아가씨가 갖춰야 될 역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상품을 준비도 해야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재고 처리도 해야 되고 한 기업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식물만 보고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희 청년 상인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면서 운이 좋게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둘의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청년 사업체로 선정되게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혼자였으면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계속 시도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참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와 나도 청년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공간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그런 행동우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컴퓨터로 지원 신청서를 찾으셔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내 사업 아이템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거기서부터가 저는 첫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를 쓰는 것부터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사실 서영 씨도 그렇고 승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다 청년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혹시 입점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안 받아주면 저희 청년몰은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분들은 모두 환영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아직은 되네요. 네. 다만 현재 지원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셔서 입점하시게 된다면 2년 동안은 임차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청년몰 지원 조건과 입점했을 때 혜택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희원 팀장님께 여쭐게요. 네.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는 청년 상인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다, 젊은 사람이 좀 많이 늘었다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청년이 시장에 자리를 잡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에는 상품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 기존에는 저 전통시장에는 좀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상인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품들이 다양한 만큼 저 연령대 상인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다양성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가장 부러웠던 점이 일본 전통시장에 가면은 젊은 청년 상인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상품을 자신 있게 판매를 하고 활기차게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외국인들도 저 청년 상인들을 방문을 해서 물건도 사시고 또 문화도 교류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덕분에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자체도 또 활력이 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좀 많이 유입이 돼서 자기들의 사업도 꿈도 펼치고 또 이렇게 전통시장의 활력을 좀 찾아나갈 수 있도록 뭐 많은 지원과 어떤 사업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당부 말씀까지 딱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단순히 젊은 사람이 시장이 좀 많아진다 이게 아니고 네. 결국 이런 것을 거치면서 시장이 활력이 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청년몰은 비슷한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체험거리가 참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러 들르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즐기고 또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새 젊은 분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전통시장이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만 전통시장을 방문하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켜야만 전통시장을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청년몰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이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공예라든지 네. 쿠킹이라든지 조향이라든지 이런 자신들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와서 직접 체험도 하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구매도 하시는 어떤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아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년몰 외에도 볼거리, 먹을거리, 또 체험거리가 가득 찬 시장하면 문화관광형 시장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이 가진 특화 요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또 인접한 문화와 관광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또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매년 한 40곳을 선정을 해서 2년간 10억 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올해 그 태화종합시장하고 월봉시장 두 곳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각각 야시장 사업과 그다음 뭐 특화 상품 개발을 지금 현재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0여 곳밖에 없는데 울산에 두 곳이나 선정됐군요. 네네. 이렇게 다른 시장과 다른 우리 시장만의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면 분명 고객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매력을 갖춰서 낮보다 밤에 사람이 더 몰리는 시장이 있다고요, 서영 씨. 맞아요. 바로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은 재미도 2배, 감동도 2배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밤이 아름다운 울산의 야시장들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곳에 가면 입과 눈이 절로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맛있는 먹거리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특별한 즐길거리에 행복이 더해지는 곳. 울산의 밤을 활기로 물들이는 야시장으로 나들이 떠납니다. 출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울산의 밤을 책임지는 이곳, 울산 큰애기 청년 야시장입니다. 젊은 사장님이 선보이는 색다른 메뉴들은 야시장의 맛과 멋을 돋보이게 해주는데요. 한 번 가면 2번, 3번도 찾게 만드는 울산 큰애기 청년 야시장만의 매력. 맛있는 메뉴 말고도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여기 야시장이라는 손님이랑 같이 소통이 되잖아요. 앞에서 그런 것도 재미있고 이제 저희가 청년 야시장이니까 저희 젊은 분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음식이랑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주말마다 이쪽에 또 행사들을 많이 해요. 지금 안 하는데 그런 행사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뭐 오시면은 뭐 음악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그런 쇼핑이라든지 할 게 엄청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곳의 메뉴들을 한번 살짝 구경해 볼까요? 아이도 어른도 좋아하는 문어빵부터 김밥계에 떠오르는 스타 삼겹살 김밥. 그리고 한 입에 먹기 좋게 조각낸 스테이크. 또 폭신폭신한 달걀빵까지 메뉴가 넘쳐납니다. 특별히 장사지만 일단은 음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항상 좋은 재료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맛. 애기들 같은 경우는 요즘 계란빵 파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해하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은 사실 드시면서 컸으니까 이제 이런 게 계란빵이다 하면서 또 사주시기도 하고. 울산 큰애기 청년야시장은 중앙 전통시장의 메인 거리를 이용해 운영 중인 테마형 시장인데요. 저녁 무렵 출출한 배도 달래고 야시장만의 특별함도 누릴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엔 뭐다? 아, 고기다. 사장님 재료를 완전 가득 넣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혼자 2줄 다 먹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음식들을 사들고 찾아간 곳, 야시장 근처에 마련된 쉼터입니다. 사온 음식들을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야,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죠? 제 양볼이 터질 정도로 감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따뜻한 장소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 큰애기 야시장이 끝이 아니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 장면에서 만나볼게요. 안녕. 이곳은 올해 10월에 처음 선보인 태화시장 희죽이 야시장입니다. 일단 야시장에 꽂힌 먹거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저희 희죽이 야시장은 태화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4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22년도에 최초로 이제 선정이 되시고 그래서 23년도에 문화관광형 희주기 야시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에는 운영이 종료됐던 시장인데요. 희주기 야시장이 열리면서 다양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게 됐고요. 밤에도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역시 특색 있는 메뉴들이 많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희주기 야시장은 시장 상인 체험형으로, 그러니까 참여형으로 이제 탈바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시장에 참여하시는 시장의 상인분들이 직접 가게 문을 열어놓으시면 이제 장사가 되는. 그래서 찾아오시는 고객분이 태화시장은 야시장과 같이 상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야시장이 개장한 이후 밤에도 태화시장을 찾는 방문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 들어섰을 때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부스 많이 있고 화나니까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있으니까 자주 올 것 같습니다. 기대 안 하시고 지금 너무 즐기시던데요? 야시장 운영은 12월 2일까지로 지금은 종료가 됐지만 내년 봄에 다시 만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희주기 야시장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죠.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시장 먹거리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아직 소문이 덜 나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목표하는 15개 매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야시장을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떨려. 이게 뭐라고 떨리죠? 풍성한 즐길거리로 꽉꽉 채워진 희주기 야시장. 현장에서 참여해볼 수 있는 체험 행사들이 많아서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천천히. 하나, 둘, 자, 머리 위로 하트. 울산의 전통시장의 밤도 낮만큼이나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거 이제 확인하셨죠? 태화 희주기 야시장은 앞으로 문광형 예술 체험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이나 전국에 계신 관광객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찾아와서 한번 직접 보시고 이런 곳이 있구나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야시장 개장한 3주 됐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오셔서 여러 가지 즐기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두근두근 설레는 만남이 기다리는 울산의 야시장들. 그곳이 있어 우리의 밤은 행복합니다. 네, 풍성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울산을 대표하는 야시장 두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역시 낮에 가는 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근데 역시 낮이든 밤이든 시장은 먹거리네요. 희주기 야시장과 울산 큰애기 야시장 두 곳 다 먹을 게 정말 많아서 보는 내내 배고파져서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부터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는 게 역시 먹을 거 얘기만 나오면 들켰네요. 이렇게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서 저곳은 어딘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까 했는데 소영 씨, 태화 종합시장의 희주기 야시장이 방송에서는 많이 소개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희주기 야시장은 울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태화시장을 더 많이 찾아줄지 고민 끝에 탄생한 시장입니다. 낮에도 북적이지만 밤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왔는데요. 올해 태화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발부터 화제를 모았다고 하네요. 듣다 보니까 저도 정말 가고 싶어졌는데 혹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큰애기 야시장은 계속해서 즐길 수가 있고요. 희주기 야시장은 아쉽지만 올해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내년에 다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조금 더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져서 찾아오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안희훈 팀장님께 이번에 여쭤볼게요. 울산에 이런 야시장들이 정말 많이 생겨서 좋은데요. 시장의 볼거리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시장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나 부산, 뭐 여수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 있죠. 그렇죠. 동문시장이나 네. 부평시장, 그리고 이제 야간 토차 꼭 들리는데 아쉽게도 울산 같은 경우는 저 문화나 관광 이런 어떤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살짝 약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만의 어떤 스토리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그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스토리를 입힐 거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차별화 얘기를 해주신 것만큼 다른 시장을 그냥 따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양루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변화가 물론 반갑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전통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시장을 저희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몰에는 앞에 초등학교도 있듯이 월 1회 체험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평소보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3-4배는 많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기 전에 수요 조사부터 끝나고 만족도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 씨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을 돌면서 전통시장에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다니셨거든요. 네, 시장에 갈 때마다 우선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참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변화를 조금은 꺼려하거나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인들께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나 위생도 지금도 충분하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좀 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더 젊어지고 신선하게 바뀌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참 듣기 좋은데요. 전부터 시장을 지켜온 기존 상인분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연륜과 경험이 있는 기존 상인분들과 또 도전 정신 넘치는 이 청년 상인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시장 발전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네,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과 노하우는 우리 이제 막 이제 발을 떼는 청년 상인들한테 큰 도움과 자양분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청년들의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또 디지털 역량은 우리 그 기존 상인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상호 윈윈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기존 상인분들은 기존 상인분들대로 청년 상인분들은 그대로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상생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활력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활력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통시장에 활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고객들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에 많이 진출을 하고 또 그게 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기존 상인들도 뭐 임대료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비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신다면은 청년들도 그만큼 더 이렇게 손쉽게 우리 전통시장 쪽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네,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런 전통시장들이 울산에 있다는 게 참 축복받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계속 우리 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게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보다 활기가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또 우리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생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팀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통시장 발전의 발전과 변화의 주체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상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울산 전통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인들부터 바뀌고 또 고객들도 많은 관심과 발걸음을 해주신다면은 전통시장은 전망은 앞날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양로야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통해서 정해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언제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이 아니고 다음 이제 작년으로 중년이나 작년으로 넘어갈 때도 이 기존의 상인분들의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서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에게 내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세대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아무도 사명감을 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시장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통시장 토론회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기원하며 다 같이 파이팅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통시장 하고 외치면 파이팅하고 따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파이팅!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